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S 리스닝 프레프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유진 강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레슨 11, 11번째 수업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또 파트죠. 파트 3 강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는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표현들이 많죠. 자, 실질적으로 파트 3는 총 30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3문제가 한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대화를 듣고 이에 해당하는 세 문제를 풀어내는 게 바로 Part 3의 하나의 세트 구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실은 한국말도 이렇게 대화를 듣다 보면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만약에 영어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풀 때 굉장히 힘들겠죠. 자, 우선 Part 3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기본적인 좀 전략을 좀 짜고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우선 보면은요. Part 3의 만점 전략입니다. 35초의 디렉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주는 시간인데요. 자, Part 3 강의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할 때 멍하니 계시면 안 되겠죠. 항상 질문과 보기를 먼저 보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근데 질문을 볼 때 키워드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표시하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막상 대화가 시작될 때 빨리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항상 우리가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화에 초반부와 후반부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Part 3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풀다 보면 대화 초반부에서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세 번째 질문의 정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와 후반부를 꼭 집중해서 듣자. 이게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araphrasing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같은 단어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살짝 돌리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나올 때마다 이런 단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정리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Part 3 강의를 진행을 할 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힘든 파트다 보니까 중간에 좀 쉬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잘 이겨내셔야지 Part 3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저희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의 Chapter 1이죠. 문제 유형별로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요. 전체 내용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할 건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죠. 주제와 목적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장소와 인물에 관련된 문제들을 사실상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험장에 가시면 첫 번째 문제 이게 나오죠. 주제가 뭐야? 이 사람들의 대화의 소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거를 놓치면은 다음 문제 푸는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출제 공식 한번 볼까요? 자, 30문항 중에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일반적인 이 정답이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잘 주의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답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반에 정답의 힌트가 잘 안 들렸다,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구문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만약에 정답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패턴들 한번 볼까요? 근데 저희가 막상 시험장에 가면 질문을 봤을 때 해석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묻는 문제들은 기본적인 구성이 딱 있으니까 이 패턴들만 잘 정리하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 딱 보자마자 이거 주제 묻는 문제구나, 목적 묻는 문제구나라고 빨리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질문 패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그러니까 결국에 이 대화를 하고 있는 화자들이 과연 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 소재, 목적을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질문의 형태가 만약에 41번에 딱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초반에 집중이 좀 담겨져 있구나라고 밝히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What are the speakers 혹은 they 상관없습니다. Talking about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
똑같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What are the speakers planning to? 뭐 할 계획인가요? 결국에 앞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화 초반부에서 이 주제를 잡는 부분들 역시나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What is the purpose of the woman's call?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묻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라는 게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도 있겠지만 전화상의 대화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건 목적,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단에도 마찬가지죠. Why is the man calling? 왜 남자가 전화한 거야? 라는 표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건 목적을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라든가 목적, 이 질문들 기본 패턴이니까요. 꼭 눈으로 미리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달아볼 생각입니다. 자, 우선 예제 문제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 형태죠. 자, 질문을 딱 보니까 좀 전에 배웠던 패턴 안에 들어가 있죠. Why is the man calling? 왜 남자가 전화를 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건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대화상을 우리가 쭉 들어봤을 때 초반부에 정답이 숨겨져 있겠죠. 요거를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보기를 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단순하게 멍하니 질문만 보고 있어도 답을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A번에 보니까요. Ask for, 요청하다죠. Direction. 여러분들 direction이라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direction은 가는 길, 방향을 나타낼 때도 direc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시사항을 나타낼 때도 direction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는요. reserve는 예약하다죠. 방을 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 C번 confirm. 여러분들 confirm이라는 단어는요. 전기토익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화할 때 요즘에는 한국말처럼 많이 쓰죠. confirm 해주세요. confirm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confirm은 확인하다, 확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D번 볼까요? cancel. cancel은 취소하다라는 표현이죠.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개의 보기가 등장했는데 한번 흐름을 쭉 보시면서 남자가 도대체 왜 전화를 걸었는지를 빨리 여러분들 정답을 초반부에서 잡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해당되는 제가 대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정답을 빨리 찾아내봅시다. This is Richard Griffin from Lincoln Press. I'd like to check the food order I placed with your restaurant for a luncheon here next Monday. I ordered assorted sandwiches, beverages, and cookies for dessert. Yes, Mr. Griffin. I have your order right here in front of me. Our restaurant's driver will deliver your lunch to the lobby of Lincoln Press headquarters by 11:30 that morning. And as you know, the total of $74 will be due at the time of delivery. Yes, that's fine. I'll leave the money with the receptionist at the front desk. 정답 찾아보셨나요? 자, 우선 스크립트 보면서 한번 계속 확인하고요. 그 다음 정답까지 좀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보시면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펼쳤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를 치고받을 때 한 번 반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혹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자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끝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의 길이라는 거는 총 3번 정도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남자가 본인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링컨 프레스. 프레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신문사라든가 이러한 보도 업체를 대표적으로 프레스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리처드 그리핀이라고 본인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I'd like to check. 여기서 이제 정답의 힌트가 나오죠. 자, the order. 어떤 오더냐? 푸드가 되겠죠. 결국에 본인이 이제 음식을 하나 주문을 했나 봐요. 자, 이때 뒤에 I부터 place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푸드 오더를 수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하단에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주문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place an order라는 표현을 쓰죠. 자, 결국에 본인의 사실상 당신의 레스토랑에서요.
런처는 점심 오찬입니다. 그 오찬을 위해서 내가 음식 주문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라는 표현이죠. 결국에 이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 내가 이미 예약한 주문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초반부에 정답의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내가 사실은 asserted. 근데 assert라는 표현은 사실 동사형으로 쓸 때는 분류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asserted라고 해서 형용사급이죠,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 여러 가지에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추가를 좀 해드렸는데요. on assortment of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전기토익 시험장에 갔을 때에 사실은 assortment 이 자리가 빈칸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뭐 갖가지의, 여러 가지의, 구색 맞춤의라는 표현입니다. 그 assort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 정리를 좀 잘 해주세요. 동사형, 형용사형 이런 것들 쭉 연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주문을 했는데 다양한 샌드위치라든가 베브러지, 음료수도 주문을 했고요. 쿠키도 사실은 다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받아치죠. 자, Griffin C, I have your order. 내가 당신의 주문을 right here, 바로 내 앞에 가지고 있어요.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our restaurant driver, 우리의 레스토랑의 바로 드라이버, 운전자가요, will deliver, 운송을 할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점심을 갖다가 링컨 프레스 헤드쿼터스. 여러분들 헤드쿼터스는 본사라는 뜻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사 앞에 로비에다가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언제 11:30가 되니까 11시 30분이죠.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딱 맞춰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배달할 준비까지 되어 있다라고 사실은 이 주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이제 돈 얘기 나와야죠. 네, 전체 가격이요. $74래요. 그러다 보니까 at the time of deliver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송을 딱 했을 때, 배달을 했을 때 그 돈을 당신이 내셔야 돼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얘기를 하죠. That's fine.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돈을 어디다 둔대요? 바로 receptionist, 접선 안내원이 되겠죠. at the front desk. 안내 데스크에 안내원에게 돈을 놔둘게요.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답을 처리할 때 바로 이 초반 부분에서 대화의 주제라든가 왜 남자가 전화를 걸었는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구성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보기에 있었던 confirm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체크라는 표현과 confirm을 연결하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정답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C번의 형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confirm이라는 단어, 확인하다, 확정하다. 그러니까 이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자가 전화를 걸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 해당되는 스크립트는 아까 초반에 있었죠. 본인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어서 전화를 건 목적을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체크라는 표현을 confirm으로 살짝 돌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노트를 좀 만드셔서요. 아,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check the food order가 뭘로 바꿨다? confirm an order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전체 내용 관련 문제입니다.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고요. 그 체크업 테스트의 바로 초반부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바로 접목을 잘 시켰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대화 한번 질문 볼까요? 자, 스피커들이 뭐에 관련돼서 얘기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보기를 쭉 한번 보시면서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보기 보면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asn't that surprising news about the budget? We actually have money left over this year. Yes, but if we don't spend the money, we lose it. That's why Ms. Han has asked everyone to come up with some ideas for special projects, things that can be do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But projects take time to plan and there's only a month left. What if we just buy new video conferencing equipment instead? It would be really useful for all those conference calls with colleagues in branch offices.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스크립트 한번 바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Wasn't that surprising? 놀랍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가 놀랐냐? 예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부연 설명을 하죠. We actually have money left over. 여러분들, left over라는 표현은요, 남은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올해 남은 돈. 여기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예산을 짜는데요. 생각보다 돈을 덜 쓴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이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초반부를 좀 잘 듣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Yes, 답변을 주죠. 그리고 나서 But if we don't spend the money, 돈을 다 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we'll lose it, 우리가 잃을 거야. 결국에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산을 딱 줬는데 남았어. 그러면 그걸 내년도에 쓰는 게 아니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씨가 has asked, 물어봤습니다. 요청을 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come up with라는 이제 필수 어휘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come up with 뒤에 ideas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제안하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생각해내다, 제안해다라고 했을 때 come up with 이 표현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특별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한씨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 Things that can be do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빨리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남자가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래도 프로젝트라는 거는 좀 계획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다. 결국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뭔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기는 힘들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비디오 컨퍼런스 이퀘먼트, 그러니까 화상회의 때 필요한, 전화회의 때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사게 됐을 때 useful, 무척 쓸모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써요. 어디에? conference calls. 여러분들 conference call은요, conference 자체가 회의라는 뜻이 있지만 전화회의, 화상회의를 갖다가 컨퍼런스 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 회의를 동료들과 다양한 이제 지사에 있는 동료들과 통화를 할 때 혹은 회의를 할 때 이 장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자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던지면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짜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그러한 대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화면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체크업 문제 정답 A번 되겠죠. 네, 자녀 예산이라고 해서요. budget surplus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자, 정답 표현 바로 left over,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라는 이게 힌트어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반에 남자 멘트에서 바로 정답이 나오는 구성이었죠.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살짝 약간 돌리는 표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바로 연결하는 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컨퍼런스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회의 안건에 관련된 얘기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키포인트를 정확하게 찝는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반적인 전체 내용 중에서요, 주제라든가 목적을 잡는 형태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좀 구체적인 형태가 될 텐데요. 장소나 인물 문제에 관련된 표현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출제 공식 역시나 이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대화 초반부에 늘 정답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을 보시면은 근무지라든가 대화 장소, 그 다음에 업종 등을 묻는 장소 문제와 신분이라든가 이러한 바로 인물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한번 짜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분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던가 장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가 취약하다, 어휘가 취약하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시면서 그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암기해 두셔야지 보기를 딱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패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뭐 인물이라든가 장소를 물을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보니까 대화가
take place는 일어나다, 개최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일지 유추하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화자들이 어디서 근무할 것 같은지 우리가 추측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누구일지 혹은 여자의 occupation, 직업이 뭘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예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화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where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자, 스피커들이 과연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A번에 보니까 paint supply shop. 결국 페인트를 판매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에 보니까 theater, 극장이 되고요. 그 다음 C번은 art gallery. 장소 다 아시죠? 갤러리. 한국말로도 쓰니까요. 그 다음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청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 다 확인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Ms. Weiss, I'm really enjoying this exhibit of your paintings. I especially like the large landscape of the desert. Thank you. I've recently returned from a trip to North Africa. Most of my paintings in this gallery were influenced by my visit there. How interesting. Is it possible to buy your artwork? I'd love to purchase the landscape for my office. I'm sorry, but I've already promised this painting to another customer. But I have a similar one at my studio. I can email you a picture to see if you'd be interested in that one instead. 네, 한번 스크립트 볼까요? 자, 우선 보시면은 대화가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자, 우선 항상 대화의 초반부를 좀 집중하자라고 오늘 강의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처음에 인사하면서 I'm really enjoying. 내가 정말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시를 당신의 paintings, 그림입니다. 그림 전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장소 유추 가능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처음 부분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중반부에 다시 한번 힌트가 옵니다. 자, most of my paintings, 대부분의 내 그림들, 그런데 in this gallery, 여기서 힌트 나오죠. 여기 있는 갤러리에 있는 바로 대부분의 그림들이 were influenced, 영향을 받았죠. 뭐에 의해서? by my visit there.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을 통해서 내가 사실상 많은 영향을 받았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노스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중심적으로 딱 봤을 때 갤러리구나라고 유추는 해주셔야 돼요. 자, 남자 멘트 계속 볼까요? How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을 주면서 Is it possible to buy? 당신의 이 작품을 좀 사고 싶어요 라고 사실 제안을 하죠. 어디다 두고 싶냐? 내 사무실에 좀 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 죄송한데 벌써 그거는 누군가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작품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안해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 마지막에 내가 당신에게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메일로 그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 좀 해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형태를 봤을 때 역시나 초반부에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야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항상 스크립트를 보실 때 모르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정리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Part 3를 잘하는 방법은 대충 그냥 듣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틀렸건 맞았건 상관없이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과연 이게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요. 늘 정답의 힌트가 되는 부분에 줄을 치면서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대화 장소 어디였어요? 바로 Art Gallery였죠. 힌트어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전시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바로 갤러리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정답 당연히 C번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표현들은 여기서는 좀 많이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라는 거는 사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Part 3의 초반부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에 당황하지
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초반 문제를 좀 잘 풀고 있어라는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체크아웃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봤을 때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유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관련 문제고요. 장소라든가 인물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보기를 싹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as the sink and lab too been repaired yet? No. I talked to the plumber yesterday, and he said he wouldn't get here to fix it until Friday. But it's only Tuesday. What are we supposed to do in the meantime? I think we can shift some of the test work into labs 1 and 4 if we need to. The space will be tight with the extra workers, but at least we can run all the scheduled analyses.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우선 항상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정답을 좀 빨리 캐치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를 좀 헷갈리는 표현들이 역시나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스크립트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스크립트 보면 여자가 처음에 이제 운을 뗍니다. 자, 지금 랩. 결국에는 이제 실험실 2번 실험실이 되겠죠. 여기 싱크대가요. been repaired yet? 수리가 되어졌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을 때 남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플러머, 배관공과 얘기를 좀 나눴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언제 수리가 된대요? 금요일이나 되어 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It's only Tuesday. 결국 화요일인데? 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What are we supposed to do in the meantime?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남자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shift라는 표현은 이제 옮기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test work를 어디서 한다? 랩실에 1번 혹은 4번실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the space, 이 공간이 will be tight, 꽤나 북적거릴 것 같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북적거리겠지만 그래도 at least 적어도 we can run all the schedule analysts. 결국에는 이제 모든 예정된 분석들을 다 마무리 지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여자가 처음에 딱 오늘 때요. 그 싱크대가 고장났어 라고 얘기를 하자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수리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며칠 걸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일정을 좀 조정하는 구성이었죠. 자, 결국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정답의 힌트가 나왔는데요. 정답 바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단어를 줄 때 플라머라는 배관공을 줬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배관공들인가라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정답은 몇 번 처리가 됐다? B번 처리가 됐네요. Laboratory 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실험실의 employees, 직원들이었죠. 그러니까 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싱크대가 고장나서 랩실을 이쪽으로 이동하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ETS 체크한 문제를 풀면서요. 사실상 이제 정답 구문까지 스크립트까지 같이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초반에 힌트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역시나 다시 한번 힌트를 받는 좀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초반부를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다라고 한다면 정답 B번 잘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그 paraphrasing, 빈출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형태들 저희 교재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은요. 우선 두 번째 행사, 이벤트 이거 다 알죠.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만 occasion 혹은 function 이 단어들을 같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function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기능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LC, 리스닝 시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행사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니까요. 그 표현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역시나 전기토익에 많이 나오는 reasonable, 가격이 적정한이란 표현인데요. 역시나 affordable 똑같은 표현이죠. reasonable, affordable 이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abroad, 해외로라고 할 때 아무래도 단어를 살짝 슬쩍 바꾸죠. overseas, 해외로라는 표현. 그러니까 한국말은 의미는 같지만 영어식 표현으로 살짝 다르게 표현을 주면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단어들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어와 구를 연결하는 형태죠.
제출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submit이라는 단어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데요. turn in 이란 표현, 제출하다. 그러니까 send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얼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 이 turn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결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하다라고 할 때 submit에 동의어 turn in 이 표현이 있다라는 걸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cancel 취소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들? call off가 있습니다. 결국에 취소하다라고 할 때 만약에 대화에서 cancel이 나오면 보기에는 뭘로 나온다? call off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역시나 우회도로라고 할 때 detour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단어를 딱 주고 나서 항상 보기에는 살짝 바꾸죠.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alternate route. 그죠? 우회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실질적으로 paraphrasing 되는 표현들을 잘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파트 3.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전략을 좀 짤 때 우리가 문제 유형별로 좀 전략을 좀 짜고 있었죠. 전체 내용 관련된 문제들, 주제와 목적을 묻는 문제들, 장소와 인물 문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으면 주제와 목적을 묻는 문제는 항상 대화의 초반부에 정답이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제가 초반부에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체 내용을 잡는 맥락이니까요. 그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참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장소와 인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들, 인물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등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어휘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보기를 딱 봤을 때도 아, 이 단어는 이거였지라고 빨리 적용이 가능한데 단어가 부족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단어적인 부분들 많이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paraphrasing 되는 빈출 표현들도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렸었죠. 그런데 교재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교재 178쪽 꼭 확인하셔서 이에 해당되는 paraphrasing 표현들을 꼭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Part 3 강의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죠. 따라오시기도 많이 버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계속해서 레슨 1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